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요원 이성혜. 저는 포항시민이자 센터 이용자 소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재난과 음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주제와 관련돼서 할 이야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도 저도 포항시민으로서 지진을 경험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래고 아직은 불안한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술을 또 좋아하는 편인데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할 때 술을 더 찾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여러 가지로 지진 이후에 조금 많이 불편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제 포항 지진 났을 당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 15일에 났는데 선생님은 그때 당시 어떠셨나요? 네, 저는 친구랑 운동을 하고 나왔었는데 제가 밖에 길을 걷고 있을 때 지진을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재난 영화 주인공이 되었다고 많이 느꼈어요. 막상 정말 재난을 겪으니까 대비를 잘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한 발자국도 제가 자리에서 못 댔어요. 친구가 저를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조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포항에 있으셨던 분들은 선생님처럼 많이 놀라시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선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을까요?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에서 재난과 음주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기 전에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시청자들에게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트라우마라 하면 어떤 개념인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트라우마는 외상이라고 하는데요. 외상이라는 단어는 상처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학적인 용어로는 몸의 겉에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심리적인 상처도 내포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트라우마는 심리적인 상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난과 음주라는 주제로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에서 치유 강좌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난과 술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나요? 재난과 술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은 트라우마 사건에 포함되는데요.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울, 불안, PTSD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제와 관련돼서 알코올 남용, 의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술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난과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술은 알코올이 1% 이상 함유된 음료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술의 종류는 제조 방법에 따라 발효주, 증류주, 기타 주류로 구분됩니다. 술은 종류와 제품에 따라 알코올의 함유량과 첨가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잔이랑 맥주잔의 크기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여기에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서의 1표준잔이 알코올 7g으로 소주 한 잔 규격이 알코올 함량 6.8g, 맥주 한 잔 규격이 알코올 함량 7.2g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주라는 것은 마실 술주라는 의미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술을 마시게 되는 걸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마시는 것처럼
재난을 겪으면 이러한 이유로 그러면 술을 더 마시게 되는 건가요?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에 비해 음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재난이라는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 이제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이전보다 예민해지고 마음도 많이 불안해지고 잠을 못 자는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또는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자가치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진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네요. 요즘 남성뿐만 아니라 저처럼 여성분들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 여성 사회 진출이 사실 늘어나고 그리고 또 저알코올 술이 인기를 많이 얻게 되면서 여성 고위험 음주율이 2005년 3.4%에서 2018년 8.4%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음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성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남성에 비해 더 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그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 알코올이라는 자체가 이제 지방에 더 쉽게 흡수가 되는데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방 비율이 높고 그리고 수분이 적어 체내에 더 빨리 알코올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더 해롭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적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마시는 술 한 잔은 남성이 마시는 술 2잔과 비례할 정도로 더 해롭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이나 위궤양 등 신체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그러면 여자도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최근 들어 여성의 알코올 사용 장애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35세에서 49세까지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3분의 1은 여성이고요. 여성 음주자의 경우에 일반 여성에 비해 우울증, 자살,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술을 아예 안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술을 마시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예 안 마시는 게 좋지만은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서 생기게 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술의 양과 횟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술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미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19세 이하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예 안 마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이나 아니면 임신 중인 사람,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인 사람, 그리고 술 한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술 한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은요, 남들에 비해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음주 체질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음주 위험 체질 피부 테스트 에탄올 패치를 가져왔는데요. 이걸로 음주 체질을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는 거죠? 자, 어떻게 한번, 알아요? 네,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거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주사 맞는 것 같아요. 팔꿈치 안쪽에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7분 뒤에 뗄 겁니다. 네.
저도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신기하죠? 네,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7분 뒤에 떼어내면은요, 여기에 피부 붉어짐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음주 이렇게. 체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7분 뒤에 알려드릴게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희는 다른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술은 그러면 어떻게 마셔야 되는 거죠? 절주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절주라는 것은 술을 마심으로써 생기게 되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술의 양과 횟수를 줄여서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WHO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을 보면 남성의 경우 1일 4잔, 여성의 경우 1일 2잔, 그리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1일 2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마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뿐이지 안전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절주를 하기 위한 행동 수칙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같이 절주의 행동 수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술을 마실 때 조금씩 천천히 나누어 마시고 원샷을 하지 않습니다. 저 네. 원샷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두 번째, 술을 마실 경우 중간중간 물을 자주 마시고 빈속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안주를 충분히 먹고 그리고 폭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저 어떡하죠? 네. 네 번째. 네 번째. 네, 그리고 음주 후 3일은 금주하셔야 됩니다. 금주. 여러분들도 저랑 꼭 같이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타이머를 맞춰놔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제가 뜯어볼 네. 거고요. 여기 세모 안에 이제 피부가 붉어지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저는 하나도 붉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네요. 네. 잠깐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 자국이 있어요. 잘 보이나요? 아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자국이 조금은 나나요?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표시해드리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거든요. 네. 오, 붉다. 선생님 정말 붉으시죠? 제가 뭐가 됩니까? 저는 이렇게 보이나요? 어머.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오, 보이죠? 너무 신기하죠? 없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그 남들보다 그 알코올 분해 요소가 적거나 없어가지고 와. 이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빨갛게 붉게 오는 사람들은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잘 안 붉어지는 사람들도 술을 너무 잘 마신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술을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실천해봐요. 같이. 네. 네,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술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인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다음에 진심 어린 말로 이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해주시면서 각 지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따로 있어요. 이런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시면서 한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진 이후에 조금
이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센터를 조금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상 재난과 음주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늦은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신 소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절주를 해야겠다는 사실 결심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실까요? 저는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 이용자로서 많은 포항 시민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이제 지진을 경험함과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포항 시민 여러분들이 이 센터를 잘 이용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기회 되실 때 저희 센터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트라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